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시당 신년 인사에 가서 원희룡을 띄웠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원희룡 우리에게는 원희룡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제 자기 얘기하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또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항을 해 이제 출마를 할 것 같아요. 본인도 뭐 돌덩이를 치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저 장면입니다. 저 내려가려고 하는 원희룡 끌어와가지고 다시 사진을 찍는 장면인데. 나 근데 한동훈 장관 왜 이렇게 항상 턱을 이렇게 치켜들어요? 습관이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원희룡을 띄우는 이유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계속 따라붙을 거거든요. 선거 내내. 그 문제가 사실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지 저 사람들. 아예. 왜냐하면 어차피요. 선거에서 지면요. 그 문제는 다시 부각되고 다시 파헤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봤을 때 그게 정말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선거는 하여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선거인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원희룡? 이기려고 아니 뭐 개항을 해서야 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붐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심판당하는 선거가 아니라 패싸움을 하자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운동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패싸움의 전술을 쓸 거예요. 그럼 뭐냐면 객관적으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민주당하고 꼭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이 패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방어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검찰 정권에 대한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60% 70%가 연합해서 연대하는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하튼 이런 저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주 적반하장이지 정신 나간 거지. 지금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어디서 감히 심판 운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다음에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하는 거는요. 이거지. 원희룡 장관이 자기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난번 대선 때 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다 쓸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 정도가 자기의 경쟁자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자기보다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하면 한동훈이 공정하게 경쟁하면 밀리겠죠. 그런데 이제 저기서 지금 우열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지. 저 사진도 뒤에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날. 것 같아요. 저 사진도 보면 마치 뒤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제 물론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어른처럼 느껴지고 원희룡 장관 나이는 원희룡 장관이 더 많잖아요. 전 장관이. 아니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저 사진만 보면 마치 원희룡 전 장관이 좀 원 장관이 이번에 비대위원장 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랬어. 그리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동훈보다는 원 장관이 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공천 작업이라든가 정치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밀려난 거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말하자면 이런 거지. 자, 우리 내 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 장관 이리 오세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봐주세요. 이거잖아요. 굉장히 불쾌한 거죠. 어디서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사실은요. 저거는 자기 아랫사람 대하는 행동이에요. 맞아요. 저거는 자기 아랫사람 대하는 행동이라니까요. 맞아요. 물론 비대위원장이니까 자기가 그럴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 그렇게 정치 선배를 갖다가 제가 원희룡 입장이면 정말 불쾌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손 잡고 올리고 막 이런 거는. 아니 그거는 정말 무슨 예를 들면 그 대빵이 애기들 데리고 하는 행동이거든. 애들 데리고 야 우리 패밀리 있지? 자 손 들어.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진짜 자기가 한 원희룡 장관을 예우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여기 오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결심을 하셨다. 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린다. 그렇죠. 그 정도. 맞아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이 알아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지. 끝나는 거지. 네, 자기가 맞아요. 어디서 손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봐. 저렇게. 저 저건 너무나 교만한 행동이에요. 정치의 문법을 전혀 모르고 저렇게 교만한 자가 다 있어. 응? 맞아요. 저 사람 너무 심각해요. 행동 거지가. 완전히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그 국민의힘의 안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할 거야 아마. 근데 저 사람이 지금 권력의 백을 믿고 그 형님 찬스를 믿고 저기 나가서 저러고 있는데 맞아요. 비대위원장도 지임으로 됐어요. 원래 비대위원장은요. 아무리 비대위원장이지만 정치적인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선거는 아니라도 그 의원들하고의 인맥과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간접적인 선거운동과 그다음에 그 당원들 핵심 당원들에 대한 어떤 그 여론몰이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되고 싶어도. 네, 근데 맞아요. 이 사람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님 찬스로. 그러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준, 그러니까 저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맞아요. 윤석열이라는 그 검찰총장이 갑자기 상대 정당에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의 표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저 자체가 불공정함이에요. 저렇게 고생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선배를 갖다가 저렇게 바보 취급하면서 자기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저렇게 하는 건 근본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맞아요.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관 할 때 국회에서 하던 행동을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연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마쳐야 돼.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네. 그냥 적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현준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에 아직 소속돼 계시잖아요. 당원이시잖아요. 네. 그 당적 정리를 언제쯤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가 뭐 출마는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도 그 출판 기념회 하면서 국민의힘으로는 난 출마 안 한다. 선거운동 할 수가 없다. 창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거냐 출마를 안 하고 아니면 나가서 뭔가 다른 탈당을 해서 다른 기회가 있으면 국민의힘 반대편에서 뭔가 할 거냐. 그죠? 그게 3당이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을 이번에 심판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심판해야 되고 이들의 반대편에서 총선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뭐 내 뜻대로 다 안 돼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거기에 꼭 집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다. 이들의 반대편에서. 그리고 운동권 얘기를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운동권 비판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정말 자신들의 기득권은 훨씬 더 크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들이 과연 실제 운동권이 기득권이었던 때는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그죠? 실제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한마디라도 했어? 한마디라도 했어. 그때 그 밑에서 다 단물 다 빨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디 와서 이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보니까 정말 위선적이다. 위선적이야 사람이. 그래서 이들을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심판하는 세력들이 좀 가능하면 다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60-70%의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내가 힘을 보태겠다. 그럼 제가 당적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탈당기를 내시는 겁니까? 이제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제 입장문 뭐 간단하게 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뭐 사실은 이제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왜 이 당이 가망이 없고 왜 심판해야 하는지 등등 포함해서 제 입장을 갖다가 내일 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SNS로 네. 제가 올릴 거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보수적 성향을 가졌죠. 제가 민주보수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문제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말고 심판의 대열에 저랑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TV에서 이렇게 밝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종합해본 이현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라고 밝히셨고 내일 입장문을 밝히겠다. 그게 어떤 기자회견 형태든 아니면 SNS든 네, 관심 갖고 봐주시고 오마이TV도 지속적으로 이현주 의원의 입장문을 좀 같이 방송도 하고 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대응해서 싸우는 가장 앞장선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시니까 저는 이제 싸움 그 일을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주시길 바라고